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 다시 언급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단원에 또 마지막 단원이 시작됐어, 그치? 맨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 뭐 했냐면 어떤 몇 가지 분포,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이항분포도 배웠고, 이항분포 다음에 또 무슨 분포가 나왔지? 정규 분포 있었고, 그 다음에 걔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 표준 정규 분포까지 이렇게 갔었어. 심지어 이항 분포가 CL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계속 얘기해서 이제 확률 얘기를 했고, 이제는 사실 통계로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통계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통계는 기존에 있는 걸 잘 계산을 해서 잘 관찰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좋은 역할인데, 또 어떤 게 하고 싶냐면,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예측에 대한 부분이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확률과 통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 과목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뭔가 답변을 선택할 때 확률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통계보다 확률 쪽에 더 가깝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같은 거를 새로 추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그 다음 좋아할 확률 같은 거를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거기 밑에 보면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것도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천해주는 것도 있잖아. 쿠팡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이 확률과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생활 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추정, 뭔가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그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네, 모집단. 네,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전체 집합, 모집단을 전부 다 그냥 내가 평균을 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전수조사. 모든 수를 다 조사해보는 거야, 그치? 전수조사.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지, 그치? 그리고 그게 불가능할 때도 사실은 있는 거야, 그치? 인구주택 총조사 어제 살짝 얘기하다가 가긴 했는데, 중국에서 인구수를 제대로 셀 수 있을까? 아니요.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세고 있는 중간에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 그치?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며칠자로 딱 아마 잘라가지고 하고 있을 거야.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통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뭐 지금 선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누구누구 있습니다.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는 게 있잖아, 그치? 그 설문조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통계 결과를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전국에 있는 유권자 집합,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게 사실상 뭐하고 똑같아? 선거하는 거하고 똑같지. 심지어 선거하는 날 사람들이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설문조사 반드시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컷 이제 다 계산했어 했는데 선거가 끝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뭐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추세가 바뀌는지 막 이런 거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집단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집단의 모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야? 표본을 만들고 이 표본 안에서 이제 뭔가를 관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표본이 되게 잘 뽑혀야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 대표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어둠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키 큰 애들만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다른 학교 가가지고 거기 나와! 해가지고 야, 누가 더 큰지 해보자! 뭐 이러고서 이렇게 겨루면 너 이거 부끄러워지겠지, 그치?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출하는 과정이 이 대표를 잘 할 수 있게끔 추출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임의 추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의 추출. 얘는 랜덤으로 추출하겠다는 거야. 그럼 랜덤으로 추출할 때 방법.
제비뽑기랑 그치 그것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엑셀이나 모든 웬만한 프로그램에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엑셀 같은 데다가 랜덤으로 수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랜덤으로 수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뭐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통계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요 뒤에 요 칠판 뒤에 책 있는 거 알지 그지? 책 보면 거기에 되게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되게 많거든? 대부분 어떤 거냐면 통계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주로 주된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벌써 어둠의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그 선호도 이게 뭐야 여기 뭐라고 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지율을 분석을 하고 싶어. 그걸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문조사 이렇게 했어. 집 전화 있지.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거 ARS 돌려가지고 했단 말이야. 요즘 같은 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 선생님 집 전화에다가 전화했어. 063 어쩌고 이 번호 있잖아. 거기다가 싹 전화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 조사를 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애기들이 받으면? 요즘은 누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집에 집 전화 살아있다. 이게 문제야. 봐봐. 그럼 집 전화는 누가 주로 받고 있어? 집이요. 집이요. 그러니까 집 전화 집인데 우리 집에도 없잖아. 너네 집에도 없잖아 지금. 다 없는 거죠. 063번에 있는 집 있는 사람. 070도 없을걸 요즘? 거의 없어. 집 전화. 다 핸드폰 쓰신단 말이야. 예전에는 반드시 집에 전화가 있었어 얘들아. 맞아요. 이게 엄청 옛날인가? 아니야. 너네 생각해봐. 우리 집에 집 전화가 있었던 마지막 때가 언제야? 2달 전. 2달 늦게까지 있었네? 그래도 이제 2달 전이면 그래도 없어지긴 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없어. 그럼 봐봐. 집 전화에 전화했을 때 남아있는 집 누가 있을까? 뭐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많이 남아있어. 아직 그분들은 이제 그게 편하실 때가 많았어. 그치? 그런 거. 그럼 거기다가 전화해서 통계를 내면 이 집단이 우리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어? 좀 어려울 수 있지. 아니면 선생님이 전화를 이렇게 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지역 번호를 안 쓰니까 집 전화가 없어서 063 아니면 뭐 0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예전에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 내 지지율 조사를 해주겠어. 그러고서 063, 062 이쪽에만 연락을 한 거야. 061 이쪽에. 이게 다 어디야? 호남 이쪽이지. 여기다가 다 전화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전체 전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죠. 저기 마산, 부산, 대구 뭐 이쪽에만 전화를 다 했어. 대표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면 통계 자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어떤 기사나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실제로는 3배가 아닌데 그래프를 3배로 늘려놓는 경우도 있고 말은 3배가 증가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프는 한 10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띄워놓을 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보고 엄청 많이 증가했네. 그냥 이 그림만 보고 말잖아, 그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거는 언제 어떻게 조사했는가, 그 다음에 충분히 믿을만한가, 이것들이 대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데 지지율 조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그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이 조사가 어느 업체에서 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오차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항상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보지, 그치? 뭐만 봐? 이 가운데 있는 큰 그림만 보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모집단, 표본, 추출, 이미 추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미 추출하는 방법에서 진짜 우리 그 제비뽑기도 이미 추출이야. 그래서 여기 이미 추출할 때 제비뽑기, 옛날에는 난수 주사위, 난수표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걸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주사위 같은 이런 애가 있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숫자들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버려? 난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냥 내가 이렇게 랜덤 비트윈이라고 해서 1하고 3천 쓰면 1하고 3천 사이에서 랜덤으로 숫자를 막 이렇게 추출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600명 아이들한테 번호를 임의대로 붙여준 다음에 1번부터 600번 사이에 랜덤으로 뽑아줘. 10개만 뽑아줘. 그럼 10개 뽑히는 거야. 그 걔네들 가지고 평균치 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이제 추출할 때 방식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서 내가 5명 뽑을 거야. 10명만 뽑자. 10명 뽑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준이가 뽑혔어. 그러면 준이 이름을 다시 여기다 넣고 다시 뽑을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거는 뭐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왜냐면 뽑은 걸 다시 복원시켜놓고 뽑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확률상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도 뽑힐 수 있냐면 준이 이렇게 뽑힐 수도 있어. 이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뽑을 수도 있어? 준이 뽑아. 그럼 이제 한 번 뽑았으니까 이 이름은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른 애도 뽑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야. 그런데 모집단의 인원이 엄청 많으면 비복원 추출을 해도 복원 추출하고 같은 효과가 나.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이 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효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하고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고 문제 3번은 그래서 이 추출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시켜보기 위해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자, 지금 1부터 5까지의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건데 어떻게 꺼낸다? 1개씩 복원 추출한다 그랬어.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야. 1, 2, 3, 4, 5로 해야겠다.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을 때 1개씩 복원 추출이야. 그럼 뽑은 거 다시 넣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딱 손 넣었을 때 잡힐 수 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 총 5개. 근데 하나 뽑은 거 다시 집어넣어서 또 하지. 그럼 그 다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그럼 그 얘기는 5개 들어있는데도 손 집어넣어서 하나 꺼냈지? 그럼 처음에 잡힐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근데 비복원이야. 한 번 빼면 다시 안 올라. 그럼 어떻게 돼? 4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동시에 2개 추출이야. 이건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5C야, 5C. 그럼 얘가 5 곱하기 4하고 똑같아? 아니야. 그거에 또 반절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5개에서 뽑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케이스 중에서 우리 벌써 예를 들어 한 600명 중에 뽑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게 숫자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하고 다를 바가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상황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모집단에서의 상황 3종 세트 있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걔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평균.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제 이렇게 주로 나타낼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하나 만들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600명 중에서 5명 뽑을게요. 뭐 아니면 10명 뽑을게요. 가지고서 여기서 이 표본을 가지고 이 안에서 평균을 내겠지. 그치? 그래서 걔를 어떻게 쓸 거냐면 표본 평균. 이렇게 부를 거고 X바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씌워놓을 거야. 알겠지? 지붕 만들어줄 거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뭐도 하겠어? 분산도 구하겠지?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르겠어? S. 표본 분산. 그거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S 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표본 분산이 아니라 누구야? 표본 표준 편차.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S. 이렇게. 이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발음도 잘하셔요. 표본 평균 해봐.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거 해봐. 잘 돼? 잘 돼? 다행이야. 자, 요거 기억하시고 하셔야 될 게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이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지고 기호가 또 달라지고 얘기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 분석 표준 편차 한 세트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 그지? 매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죠? 우리 교과서 113쪽에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표는 지금 113쪽에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위에를 없애버렸는데, 자, 2468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그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그 상자에서 하나를 이렇게 뺄 거야. 그리고 카드 숫자 확인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카드 숫자가 확률 변수 x야. 그러니까 상자에 2468 써있으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2468이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의 확률 당연히 한 장씩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 그려지는 거 이해 가죠? 이게 누구의 상황이냐면 지금 모집단의 상황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걸로 구할 수 있겠지?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제평평제.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놓은 거야. 표준 편차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모집단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여기서 추출을 한 거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우리 여기 모집단에서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추출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표본의 크기가 중요해. 몇 개 뽑을 거야?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줄 거야. 그래서 몇 개 뽑을 거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세트에서는 몇 개를 뽑기로 했냐면 2개를 뽑기로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복원 추출하기로 한 거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카드를 몇 개 뽑을 거야?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카드를 2개를 뽑으면 카드를 2개를 뽑으면 카드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표본 평균은 얼마가 돼? 2를 평균 낸 거 얼마야? 2가 돼. 자, 근데 2가 아니라 2 뭐가 나올 수도 있어? 4가 나올 수도 있어. 3은 없었어. 숫자 카드가 2, 4, 6, 8이었어. 그래서 2개가 만약에 뽑혔을 때 뭘로 뽑힐 수도 있어? 2, 4가 뽑힐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이때 평균 내면 얼마야? 3. 자, 그 다음에 2, 6도 뽑힐 수 있겠지, 그치? 이때 평균 내면 어떻게 돼? 이거 8이니까 4야. 그 다음 선생님이 2, 8도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평균 내면 어떻게 돼? 5야. 자, 근데 이게 꼭 2, 8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그치? 어떻게 뽑힐 수도 있어? 4, 2도 뽑힐 수 있지, 그치? 이때는 어떻게 돼, 평균 내면? 3이야. 이게 그럼 4, 4도 나올 수 있지. 그럼 뭐야? 4야. 그 다음 4, 5가 나올 수도 있어. 6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얼마야? 5, 4, 8, 6.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번에 누가 나올 수도 있어? 6이. 평균 내면 4. 그 다음에 6, 4, 5, 6, 8, 7.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8, 2 얼마? 5, 8, 4, 6, 8, 6, 7, 8, 8, 8.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게 선생님 2개씩 뽑았을 때 나오는 모든 케이스야. 그리고 그때 걔네를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을 했더니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종류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2는 요렇게 나온 거 한 세트만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우리 전체 케이스가 지금 몇 개예요? 16개예요. 16개 중에서 점 한 번 찍자. 일부러 선생님 점 찍어놓은 거야. 그치? 한 번이야. 16분의 1이야. 자, 근데 3이 나오는 거는 아까 2, 4랑 누가 있었을까? 4, 2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는 16개 중에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자, 4는 아까 뭐였어? 4, 4도 있고 2, 6도 있고 6, 2도 있었잖아, 그치? 여기 점 3개 찍혀있거든? 16분의 3이야. 점 4개 찍혀있어. 16분의 4야. 다시 3, 2, 1 줄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아, 표본 평균의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표본 평균은 단순히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애들의 키를 아까 재고 싶잖아. 그래서 5명을 대표해서 뽑은 거야. 그러면 왜 우리 그때 키 큰 애들을 모임 있었지, 그치? 그렇게 한 세트 뽑힌 거 있지? 그 걔네들의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 182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어제, 그치? 그 182라고 하는 게 이 x바 하나의 값인 거야. x바가 될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x바 하나가 우리 전체 학생을 대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표본 평균 자체를 다 구해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평균을 다시 내겠다는 거야. 이해 가요?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이 한 세트만 만드는 게 아니야.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겠다고. 알겠어? 그랬더니 이게 계산을 한 거야. 여기서 지금 여기 했어? 나 안 할 거야. 요렇게 했겠지? 그랬더니 뭐가 나와버렸냐면 이게 나와버렸어. 근데 이게 어떤 값이냐면 위에 아까 원래 거 있었죠? 확률 변수 x. 걔 평균하고 똑같아. 요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서 걔네들의 분산을 또 구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했겠어? 재평평제 했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게 2분의 5거든? 얘를 잘 뜯어보면 이 2분의 5에서 2는 뭘 나타내냐? 지금 우리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적었어? 2로 적은 거지. 표본의 크기에 위에 5가 뭘까? 지금 평균 같지? 근데 여기 원래 분산이 5였어. 그래서 저기 있는 5는 분산의 5. 여기 있어. 시그마 제곱. 이게 지금 2분의 5였거든? 얘가 요거예요. 여기서 올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럼 얘들아, x바의 표준편차 구하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직접 안 구해도 되지. 여기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선생님 너무 억지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건 좀 에바예요.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교과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표본의 크기를 3으로 늘려서 다시. 이게 보여? 표본의 크기를 3으로 늘려. 그럼 아까처럼 이게 두 개가 뽑히는 게 아니라 뭐가 뽑히는 거야? 2가 뽑힐 수 있어. 그럼 그때 평균이 얼마야? 2. 그 다음에 4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거는 지금 평균 되면 얼마? 3분의 8. 이렇게. 이해가? 근데 이거는 훨씬 케이스가 많아졌겠지, 그치? 2, 4, 6, 2, 8, 그 다음에 하나만 바뀐 거, 2개만 바뀐 거, 3개 다 바뀐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 굉장히 케이스가 많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네,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표본 평균의 그때 확률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가? 근데 얘를 가지고도 해놨으니까 난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얘를 가지고도 평균하고 분산을 구했더니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앞에서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야. 분산 구했더니 뭐만 바뀌었냐면 이게 3으로만 바뀌었어. 3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표본의 크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거 증명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화 사례를 통해서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줬어요. 우리는 요 결론만 잘 알고 있어도 괜찮겠다. 자, 결론 뭐라고 돼 있다?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그러니까 앞에서는 2짜리도 해보고 뒤에서는 3짜리도 해봤지, 그치? 요렇게 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이라고 지금부터 얘기해줘야 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분의 뭐?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냥 이거 이렇게 그렇게 읽어.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뭐하고 똑같다?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다. 지금 우리가 한 거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자, 모집단에서 추출을 통해서 표본 한 세트를 만들지, 그치? 이때 중요한 거 몇 개 뽑을 거니 표본의 크기 중요해.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뽑을 수 있어. 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표시할 거고,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는 X바 X제곱 S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거, 이 표본 딱 한 세트만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표본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를 다 관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모집단의 모평균하고 똑같아져. 근데 분산하고 표준편차 좀 달라.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를 뽑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게 된다.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라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4번. 자,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이 860에 표준 편차가 60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에서 36가구 이미 추출할 때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셔. 이렇게 얘기했지? 자, 볼게요. 문제에서 모집단 이런 표현 안 써줘. 그지? 그냥 쭉 설명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모집단의 상황인지 아니면 표본의 상황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맨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양의 평균이 860에 표준 편차가 60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그치? 이거는 누구의 것을 얘기하는 거야? 모집단. 왜? 아파트 전체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 860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 요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60이면 뭐라고 하겠어? 얘가 60인 거지. 이렇게 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36가구를 이미 추출한대.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알려준 거야? n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거야. 표본의 크기 얼마야? 36. 이렇게 됐을 때 나보고 이 쓰레기 양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기호로 나타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까 얘기했어. 뭐랑 똑같아? 그치, 모평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라고 써야 되겠어? 860. 그런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6분의 60. 결국 얼마야? 10.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계산은 간단하죠? 자, 근데 놀랍게도 한술 더 떠.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추출한 얘도 정규분포를 따름이 알려져 있대. 알려져 있다는 거 한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보는 것 같아, 그지? 그렇대.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뽑아낸 X바에 대한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정규분포는 이 자리에 평균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선생님이 항상 표준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써줬잖아, 그지? 그러면 평균은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M자 써있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잖아, 그지? 그거에 제곱해서 지금 이 자리에 써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럼 갑자기 뭐가 되겠어? 정규분포 구하는 거 또 나와. 저거 가지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알려줄까? 우리 교과서가 지금 충격의 연속이야. 왠 줄 알아? 여기 봐봐. 방금 그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그래, 뽑은애도 정규분포 그럴 수 있지 생각했잖아.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표를 따르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유사 수학처럼 느껴지. 그렇다. 이게 여러분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이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알려주는 거 알겠지?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얘도 충분히 크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무슨 확률 구하는 문제 나오면 우리 앞에서 나온 2단원에 있는 확률 문제는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는 확률이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이쪽에서 나오는 확률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최종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 정규분포 다음. 표준 정규분포까지 도달해서 151쪽 표 쓰고 그냥 끝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길이 지금 뚫려버렸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게 될 것이다. 자, 예제 1번을 갈게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증명이고 뭐고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이해도 별로 친절하게 아니, 나름 친절하게 시켜준 거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공부하려면 공식 쭉 써놓고 이게 뭐 말하는지 딱 그냥 이렇게 매칭 시킨 다음에 문제만 막 풀면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 어느 단원에 막혀서? 1단원, 2단원에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와서도 사실 쉽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동안 잠깐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 용어가 갑자기 확 나와 있어. 그리고 막 꼬불꼬불하고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또 하기 힘들죠. 자, 예제 1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에 표준 편차가 5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오케이, 땡큐. 그럼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보고도 식을 좀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어떻게 쓸래? 25제곱. x는 따른다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맞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20에 5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뭐야?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그렇지,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지금 모집단의 상황이고 등교할 때 걸리는 등시. 이렇게 써줄게. 등신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몇 명은 이미 추출? 36명. 36명 이미 추출.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쓸 거야? n이 뭐가 되는 거야? 36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이미 추출한 애들의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의 확률. 자,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미 추출한 애들의 그 값이 표본 평균이 18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다르게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잘 보시면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는 이제 우린 알고 있지. 왜 모집단이 따르면 얘도 따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x바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옆에다 쓸 수 있다고. x바도 따른다, 정규분포를. 자,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모평균. 그 써주는 거야. 얼마? 20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누구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공식이 어떻게 됐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자리가 바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걸 잘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구하라고? 오케이. 나 x 봐도 정규분포 따르는 거 아니까 동일한 방식이야. 어떻게 되겠어? 얘를 z로 바꾸겠죠. 그럼 얘 z로 바꾸면, 자,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 여기가 원래 누구 자리였어? 시그마 자리인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서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지금 x바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아니지. 누가 오는 거야? 얘가 와야 되는 거지. 네, 루트 36분의 5. 그리고 x바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z를 표현하는 게 x바에서 평균을 이렇게 빼는 거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표준화의 방식이 x바에서는 공식 자체가 이렇게 좀 커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18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번분수라고 울면 안 되고. 자, 얘는 6분의 5분의 1분의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12. 5분의 마이너스 10이야. 야, 이게 얼만데?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그림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가 0이야. 마이너스 2.4 어디 찍어야 돼? 왼쪽.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색칠 어디 해야 돼? 오른쪽. 이거 싹 다 하는 거지. 우리 아직까지 풀었던 거에서 조금 달라졌어. 그지? 아직까지 맨날 주로 날개 부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럼 얘는 요거 2.4에 해당하는 거 얼마인지 찾아와야 돼. 얼마인데? 0.4918. 4, 9, 1, 8.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치고 있는 여기가 포함되는 거지. 그치? 0.5.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돼? 0.5.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0.5도 할 땐 좋아. 0.1918.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요. 뺄 때만 좀 조심하시고 더 할 땐 그래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표준화의 과정에서 Z를 구할 때 시그마분의 X-M 이거는 확률에서 X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치?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X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표준화식 자체도 표준 편차 역할을 하는 애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는 거고, X 바에서 모평균 빼는 걸로 이렇게 써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시간에 문제 5번으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벌써 또 하나가 끝나. 그 뒤에 또야. 자, 그래서 그리고 거의 끝났어. 이제 마지막 딱 주제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하고도 여러분이 약간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거는 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드릴게요.